아니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MBTI 보면 거의 I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E들인가 보네. 저는 뭘 것 같아요? 저는 ESTP입니다. ESTP. 네. 아, 제 I처럼 보여요? 아이, 그건 아니다. 자, 봅시다. 연속함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이것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연속함수 성질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연속함수끼리는 어때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실수배를 해도 다 어때요? 연속인 거 아시죠? 단 조심해야 되는 게 또 나누기는 뭐? 분모가 0 되는 상황을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얘들아, 연속함수끼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 해도 연속이 맞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봅시다.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게요. fx가 연속, gx가 연속을 하자. 특정한 x는 a에서 지정을 했어요. 알겠죠? x는 a. 자,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x는 a에서 연속한다 해도 우리는 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실수배를 해도 어떨까? 똑같이 x는 a에서 뭐 한다? 연속하는 거예요. 물론 분모는 0 되면 안 되겠죠. 근데 합성을 할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합성을 한다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연속함수끼리는 합성을 한다 해도 연속이 됩니다. 알겠죠? 특정한 x는 a가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 되거나 또는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연속이 되는 함수끼리는 합성을 해도 연속이 맞아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특정한 x는 a에서 fx가 연속이고 gx도 연속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f 합성 gx도 얘도 x는 a에서 연속하니 하고 물으면 얘는 틀려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그 발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고 할게요. fx가 이렇게 생겨요. 색칠되고 빵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는 곳, 얘는 1 빵.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gx를 볼게요. gx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게요. 1.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되어 있을게요. 됐나? 자, fx는 x는 0에서 어때요? 연속하죠. gx도 x는 1에서 뭐야? 연속하죠. 그
근데 이제 F 합성 GX를 볼까요? 똥 3개 뿌직 웃으라고 한 거예요. G, F. 자, 0 플러스로 갈 때는 뭐죠? 위에서 이렇게 오죠. 1 플러스가 가죠. 1 플러스로 가면 뭐죠? 1이죠. 자, 난 0 마이너스로 갈까요? 그러면 어때요? 1 마이너스로 가죠. 1 밑에서 가니까 1 마이너스는 얼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G0은 1. G0은 1. F1은 1. 해서 어때요? 좌우 극한이 다르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야? 불연속. 됐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달라지는 발레가 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간에서 연속하거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하는 함수끼리는 합성해도 뭐야? 연속이 돼요. 근데 특정한 x는 a에서 연속하는 두 함수가 특정한 x는 a에서 합성을 했을 때 연속이냐? 라고 물으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발레가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잘 정리하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기니디 판별성 문제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내신 때야 여러분들 좀 정리하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기니디 판별성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뒤로 넘기셔서 최대 최소의 정리랑 사이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문제를 한번 풀게요. 자, 포커스 6 최대 최소 정리는 옆에 그냥 당연한 소리라고 써두세요.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거를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자, 보세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의 함수가 있어. 이렇게 탕. 그러면 이 사이에 끊어진 부분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사이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는 함수에서는 어때?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됐니? 근데 만약에 한쪽에 뚫려 있거나 양쪽에 뚫려 있다라고 하면 끝에 최대가 없을 수 있고 최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닫혀 있는 구간에서의 연속 함수는 무조건 최대 최소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포커스 6은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를 둘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의미를 둬야 될 게 뭐냐? 포커스 7과 포커스 8 바로 사이값 정리와 그 응용입니다. 사이값 정리는 이게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사이값 정리죠. 선생님이 배울 때의 용어는 중간값 정리.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사이값 정리해서 사이값이 맞습니다.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일본어식 표현들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함수, 우함수 알죠?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한자식 표현입니다. 우수가 짝수고요. 기수가 홀수입니다. 그래서 우함수 하면 짝수 함수, 기함수 하면 홀수 함수 이거야. 알겠죠? 근데 그게 일본어에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거라 보니 그 내용적은 그 용어적으로 좀 없어졌죠. 알겠죠? 교과서에서는 짝수 함수, 홀수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는 이거를 사이값 정리를 응용해야겠다,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장 속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뭘까요? 사이값 정리를 응용해야겠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단 말이야. 사이값 정리로 풀어봐 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 뭘까요? 연속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말, 이게 그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사회값 정리를 쓸 때의 핵심 키워드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연속이니까 쓸 수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회값 정리를 우리는 알고 있죠.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맞죠? fx는 연속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fa와 k가 fb 사이에 있는 값일 때 우리는 어떤 fc가 k인 요 c가 어디에 있는 거야? 열린 구간 ab 사이 존재하죠. 이게 사이값 정리죠. 그래서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죠. a, b에서 이렇게 사이에 끊어진 곳이 없어요. 여기가 fa, 얘는 fb 이렇게 둘게요. 자, 요 사이에 누가 있어요? k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k랑 같은 어떤 f 뭐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c라는 놈에 대해서 fc가 k인 요 c가 요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와요.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대놓고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이 출제될까라고 묻는다면 실근의 유무,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 알겠죠?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 이런 것들을 물을 때 응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게 뭐예요? 실근의 유무죠. 유무. 뭐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간 A, B 사이에 fx가 0인 이 실근 x가 존재한다. 얘가 성립하려면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A와 B 열린 구간 사이에서 fx가 0인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A와 B에서의 함수의 부호가 뭐 하면 돼요? 다르면 되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연속이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맞잖아. fx 연속이야.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A, B 사이에 이렇게 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함수값의 부호가 어때? 반대가 되면 되죠. 되나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A와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FA와 FB 곱했을 때 뭐예요? 부호가 반대, 음수다 이렇게 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럼 평가원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뒤로 넘기시면 실력 연수 문제 57페이지에 13번 문제를 펴주세요. 지어도 되죠? 저 페이지 57페이지에 13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x제곱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a. 자, 이렇게 됐고 요 gx란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2x 더하기 5a, 아래는 지금 f의 x 더하기 4 돼 있죠. 자, 여기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단 작아요. 자, 여기서 가에서 나와 있죠.
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fx는 0의 해가 0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했죠 제가? f의 0과 f의 2를 곱한 게 뭐야? 0보다 작다. 그러면 f0은 뭐예요? a. f2는 뭐예요? a-12. 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a의 범위가 나오죠. 0과 a는 뭐 사이? 12 사이 확정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조건을 보실게요. 나에서 어떻게 돼요? fx,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곱함수의 연속성을 좀 이따 하고 문제 풀 건데 지금 fx, gx가 이렇게 곱해지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gx는 어떤 함수래요? 저런 함수고 이미 fx는 어떤 함수야? 2차 함수지. 얘는 무슨 함수? 연속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관건이 뭘까요? gx가 연속할 수도 있고 gx가 불연속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케이스 분류를 할게요. 첫 번째, gx가 x는 a에서 뭐하는 상황? 불연속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fx, gx 곱한 것은 어때요? x는 a에서 연속해야 되잖아. 이 결과는 일단 연속해야 돼요. x는 a에서 연속. 그러면 이 불연속하는 것은 누가 커버해야 돼? 얘가 커버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gx 좌우극한인 다른 이 상황을 어떻게 커버하냐? fx가 뭐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죠. 0. 그래서 우리는 f의 a가 뭐 0이다 하고 풀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a 제곱에 마이너스 7a가 0 돼서 a 값이 0 또는 7이 나오는데 a의 범위가 0과 12 사이니까 a는 뭐다? 7이다 하나 나오죠. 됐나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죠? gx가 그냥 뭐 하면 돼요? x는 a에서 연속하면 되죠. gx가 x는 a에서 뭐 하면 돼? 연속입니다. 그러면 아래 위로 aa 넣어서 같으면 되죠. 그래서 아래 위로 aa 넣으면 어때요? 7a는 자, f에 a 더하기 4 하니까 a 더하기 4를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되죠. 그럼 얘는 a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a 더하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a 하고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a는 8 하고 나와버려요. 알겠죠? 그러면 나온 a 값들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2개 곱하면 얼마? 56 됐죠? 이런 식으로 사이값 정리가 범위를 주어지는 용도로 쓰입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론과 사이값 정리에 대한 내용도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가는데 대표 문제는 쉬우니까 필수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1-1, 1-1 하는 것들은 연습 삼아 풀어보시고 우리는 실력 연습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자, 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 가우스는 나온다 안 나온다?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우스는 무시해라. 2번 문제, 되게 시그니처 같은 문제인데 기니디 판별성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만 정리하자. 자, 집합의 표현 방식이 나오죠.
그러면 집합으로 조건을 줬다는 의미는 뭘까요? 중복되는 원소는 몇 개로 치기 위함? 한 개로 치기 위함이에요. 또한 집합으로 왔을 때 이게 지금 ax의 제곱 2의 a-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a-2는 0이라는 요놈의 실근의 개수가 fa 이렇게 돼 있죠. 이거 2차 함수라는 말이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a가 0일 때로 봐야죠. a가 0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해가 몇 개 나오죠? 하나. 됐죠? 두 번째는 a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때는 뭘 써야 돼요? 판별식 D. 0보다 크면 몇 개야? 2개. 0이면 집합으로 원래 봐봐. 판별식 D가 0이어도 실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지. 근데 그 실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집합으로 표현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가 되겠죠. 0보다 작을 때는 뭐? 빵개가 되겠지. 각 범위에 따라서 상수함수를 그리면 됩니다. 니들이 해봐요. 자, 도형과 연계가 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3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워도 되죠?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원이 있죠. 원이 있고 중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 반지름 길이 얼마? 2고요. 전체 선분의 길이 얼마요? 4라고 돼 있죠. 여기. 됐나? 그리고 여기 높이는 얼마? 3. 4대 3대 5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원이 이렇게 이동을 한대. 그래서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 P라 하고요. 여기 삼각형의 A, B, C라 했을 때 P와 여기 있는 A라는 점의 거리를 뭐라도 X라고 둔다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너네는 원을 이동하는 게 편하겠니? 삼각형을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편하겠니? 삼각형을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의 중심과 꼭지점 사이 거리가 x라 했을 때 x가 커진다는 의미는 삼각형의 왼쪽으로 점점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과 원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로 뭐? fx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처음에 지금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삼각형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2개 하다가 언제 개수가 바뀌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오는 상황이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개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통과하면 이제 몇 개 돼요? 4개예요. 4개 하고 오다가 언제? 여기 원에 딱 접하는 상황이 될 때죠. 그쵸? 접하는 상황에 또 몇 개가 돼? 하나, 둘, 3개 되겠죠. 그리고 벗어나기 시작하면 몇 개야? 2개 됩니다. 구간의 양 끝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주황색과 초록색입니다. 자, 그러면 말했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x라고. 그럼 x가 되는 여기는 주황색은 얼마요?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초록색 같은 경우에 중심으로 거리 여기 x를 구하고 싶어. x를 내가 구할게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도형에서의 보조선은 만약에 내가 보조선을 긋는 게 막연하다,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떤 식으로 긋냐면 직각 삼각형이 되게끔 보조선을 그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때요? 우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4대 3대 5죠. 그럼 여기는 몇 x? 5분의 3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5분의 4x가 되겠죠. 자, 그러면 5분의 3x가 뭐가 되면 돼요? 반지름 길이 2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되는 x의 그 순간은 처음에 주황색이 되는 순간 거리는 2.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빨간색 아니 초록색이 되는 순간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얼마? 3분의 10. 그래서 그 x가 불연속인 a는 3분의 10과 2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뭐야? 합을 구하라면 3분의 16. 그래서 아래 위로 더하면 얼마? 우리가 누굽니까? 19 아닙니까? 19요. 죄송해요. 자, 5번은 여러분들 그냥 아래 위로 더하시면 되고요. 6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번 아까 했었고요. 8번은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자,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는 최근 경향에서 출제되지 않아요. 알겠죠? 작년 한 해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재작년 9월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배경은 알죠? 왜 기니디가 판별성 문제가 없어진지 알아요? 2023년 6월 모의고사 때 평가원이 굉장히 야심차게 이 기니디를 좀 아이들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보통 이 기니디는 어떻게 푸냐? 완전히 애들이 푸는 상황이 아니에요. 고3 중에서 기니디 문제를 제대로 풀어서 맞추는 애가 반이 한 10%도 안 돼요. 다 어떻게 푸는 거예요? 찍맛으로 푸는 거야. 어떻게 찍었냐? 여러분들 평가원 문제는 2006년부터 관찰을 해보면 기억이 틀리면 니은은 무조건 100% 맞아요. 왜?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면 디귿은 하나밖에 답이 없잖아. 풀겠니 안 풀겠니? 안 푼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만연하게 스킬로 다 퍼져 있었어. 그래서 평가원이 머리를 씁니다. 무조건 기억에 맞게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2017년부터 나오는 기니디 문제는 100% 기억이 맞게끔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은 100% 맞으니까 애들 안 풀어. 넘어가. 맞지? 하고 넘어가 그냥. 니은만 제대로 푸는 거예요. 디귿이 항상 어렵게 나오거든요. 니은을 풀고 나니까 애들이 자, 니은이 틀렸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풀겠니? 답은 기억이냐? 기억 디귿이냐? 이거 아니야. 또는 니은이 맞다고 해봐. 답은 기억 니은이냐? 기억 니은 디귿이냐? 확률 50%의 운명을 맡기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내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평가원이 이렇게 바꿉니다. 기억이 맞으면 100점, 틀리면 빵점. 자, 니은이 맞으면 10점, 틀리면 0점. 디귿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해서 여기 있는 점수를 A, B, C라 했을 때 점수 A, B, C의 합은 뭘까? 이런 식으로 내버린 거야. 주관식으로 그냥. 근데 이게 문제야 방구야? 맞잖아. 이딴 문제가 다 있어 진짜. 그래서 선생들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욕을 했어요. 무슨 이럴 거면 그냥 기니디 보기로 내지. 뭐 이따구로 문제 냈냐.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된 거야. 야, 이런 거 냈다 괜히 또 욕 바가지로 먹느니 안 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3년 9월부터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다 평가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 연습할 필요는 있어. 그렇다고 이렇게 기니디 판단성 문제가 나올까 하면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은 뭘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6월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6월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기니디가 부활했다 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기니디 문제를 쫙 모아서 한번 연습하시면 되고요.
6월 모의고사 때도 기니디 안 나오면 구평도 안 나올 거고 구평도 안 나오면 수능도 안 나와요. 걱정 말고 걸러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니디는 일단 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연습하고 질문하시고요. 우리는 뒤로 넘겨서 12번.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문제죠. fx는 3차 함수고요. x 세제곱 개수는 1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어때요? gx는 어때요? 그냥 연속이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키워드만 나오고 있습니다. 가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fx와 gx를 곱했을 때 이놈이 x의 x 더하기 3이다.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문제를 잘 풀거든요.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첫 번째, 선생님 fx는 3차이기 때문에 3차인 함수를 유추하는 게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fx는 하고 식을 구성할 거예요. gx 함수도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연속하는 함수분의 x의 x 더하기 3에서 저는 왠지 fx가 x와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갖는 것 같고요. 뭔가 식을 찾기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니야. gx라는 함수가 이미 연속이라고 문제 조건을 주어졌기 때문에 gx는 하고 식을 표현해서 gx가 연속 함수가 되게끔 조건을 맞추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의견이 맞붙었어요. 자, 이렇게 푸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푸는 게 나을까요? 자, 1번, 2번. 오랜만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1번처럼 푸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손? 없네. 나는 2번처럼 푸는 게 나을 것 같다. 손? 에이스들이네. 응? 여러분들, 문제에서 gx가 연속인 말에 괜히 주어진 게 아니죠. 얘가 되게끔 맞춰주세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gx는 하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럼 얘는 풀면은 날아가요. 이 계산식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식을 정해놓고 이제 봅시다. 나에서 g0이 뭐예요? g0이 현재 1이다 하고 나와 있죠. 그럼 g0이나 리미트의 g0은 같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계산 한번 해봐요.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fx분의 gx, x의 x 더하기 3. 자, 그래서 얘가 뭐 돼요? 1이 되죠. 자, 분자가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죠. 그럼 분모도 어디로 가야지 0이 아닌 숫자가 나오죠? 0으로 가야 되죠. 그럼 f0은 뭐예요?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뭐예요? 뭐를 인수로 가져요? x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라 했기 때문에 남은 식을 이렇게 x제곱에 어떤 ax 더하기 b 이렇게 둡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느낌이 오셔. 왜? 문제에서 뭘 물었기 때문에. g의 2에 뭘 구하래? 최소를 구하라 했잖아. 함수값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은 뭐라 했죠? 케이스를 분류하거나 부등식을 풀어서 우리가 범위를 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느낌 빠고셨어. 이렇게 되면 여기 2차 함수 발생하지. 뭔가 판별식과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어차피 gx라는 함수가 결국 어떻게 돼요? x에 x제곱에 ax 더하기 b 해서 어차피 x의 인수는 gx게 아니기 때문에 날려도 되죠. 그래서 최종 gx는 누구요? x제곱에 ax 더하기 b 분의 그 다음에 x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봐.
G0은 1이니까 0 넣어봐. B분의 3이지. 그래서 요거 B분의 3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1이니까 여기서 B 값은 뭐 나와요? 3하고 구해냈어. 됐나? gx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함수로 했죠? 연속함수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근데 한 개만 약분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하나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버리잖아. 그럼 결국 분모는 뭐 돼?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분수함수가 연속하려면 분모가 뭐 되면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결코 이렇게 약분되지 않으면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놈의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B 값이 일단 3이었으니까 3으로 고쳐놓고 얘가 해가 없어야 0이 될 수 없는 구조라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의 판별식 D A제곱 마이너스 12 4AC 0보다 작다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3과 A는 뭐 사이? 2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한 fx가 x의 x제곱에 ax 더하기 3이죠. 그쵸?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G0은 f의 1이 뭐다? 자연수다. a 더하기 4가 자연수가 되려면 a는 무조건 뭐 돼야 돼요? 정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연수가 되죠. 그러면 정수 a가 마이너스 2루트 3과 2루트 3 사이에 있는 게 뭐 있어요? 마 3, 마 2, 마 1, 0, 1, 2, 3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G2의 최소값은 했죠. 자, G2는 구해봅시다. 자, G2는 계산하시면 뭐 돼? 얘는 7 더하기 2A 분의 5 되죠. 얘가 최소가 된다는 의미는 분모가 뭐가 돼요? 최대가 되면 되죠. 그러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얼마? 3이 대입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3 집어넣으면 계산 얼마? 1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값은 얼마? 13분의 5하고 계산하는 당시에 나왔던 평가원 2020학년도 평가원 6월 모의고사 21번 문제. 가영 나영의 시절 킬러 문항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킬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풀만한 난이도 정도 문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빌드업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면 그만일 텐데 이게 올해 작년 수능도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유형이 좀 많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넘기셔서 16번 15번하고 14번도 풀 건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먼저 뒤에 있는 것부터 풀게요. 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재작년 수능이고요. 2024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여기 마지막 16번은 24학년도 수능의 14번 문제고요. 굉장히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1 얘는 a에 x-2 x-b 더하기 9 그래서 여기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다 돼 있죠. 자, 처음에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f'(x) 뭐죠? 6에다가 x제곱에 빼기 6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6에 x 더하기 1에 x-1에서 f'x의 그래프 모양새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어때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3차함수 꼴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에서 뭐야? 극대극소를 갖겠지. 3차함수 모양은 어떻게 생겨? 요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얼마? 1. 됐죠? 자, 여러분들 여기는 5가 돼요. 1을 대입하면 여기 5가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 3이 돼요. 됐나요? 여기다 쓸까? 자, 님들 요거 비율관계 알죠? 어차피 나중에 한번 정리할 텐데 몇 대 몇? 2대 1이야 항상.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는 뭐예요? 2죠. 2. 그래서 여기가 2입니다. 2. 그럼 문제에서는 뭐라 돼 있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니까 함수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 꼴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색칠. 됐죠? 자, 2보다 클 때는 어때요? 이게 요 함수가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봐. 2보다 클 때인데 a, b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수란 말 보이세요? a, b가 자연수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b는 자연수라면 2보다 작은 해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지. 근데 보통의 문제가 b가 자연수 1이 되는 상황은 거의 내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b는 뭐야? 2보다 큰 자연수일 확률이 높을 거야. 해서 b는 2보다 큰 자연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b는 2보다 큰 자연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y는 얼마? 9가 이렇게 있겠죠. 그릴 수 있죠. y는 9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이차함수는 뭐예요? y는 9라는 축에 2와 b를 해로 갖는 이차함수. 그래서 대략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빵꾸 때리고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러면 봐요. fx 함수가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뭐래? gt라고 해요. 그러면 한 개 여기서 두 개, 세 개 여기서 두 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근데 지금 조건을 보면 어때요? 만나는 교점의 개수의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의 합이 뭐가 돼야 된대? 9. 9개의 실근의 개수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분명 불연속하는 상황이 되는 건 맞아요. 맞죠? 그러면 불연속하는 모먼트를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냐면 극값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면 돼요. 그럼 처음에 극소가 되는 곳이라 생각하고 여기는 이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생긴다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개, 세 개, 다섯 개 되지? 그러면 한 개, 세 개, 다섯 개 더하면 몇 개? 9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리미트에 t가 k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gt와 리미트에 t가 k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gt 그 다음에 gk 이게 9가 되게끔 만드는 그 y는 t가 되는 k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면 돼요? 그 y는 k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k 플러스일 때 5개, k일 때 3개, k 마이너스일 때 하나. 됐죠? 자, 그러면 결국 요 k가 뭐야? 마 3이 되면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b고 여기에 좌표는 얼마? 2였잖아. 그러면 여기는 대칭축이 되는 여기 극소가 되는 곳은 어디예요? 얘와 얘의 뭐지? 중점이죠. 그럼 여기 2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뭐 대입해요? 2분의 b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면 돼? 마3에다 풀면 되겠죠. 그래서 f에 2분의 b 플러스 2가 마3이다 하고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팁 하나를 좀 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워도 되죠? 다음 시간에 좀 하고 시작할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계산할 때 조금 예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봐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칠게. y는 a에 x-알파 p라 할까요? x-q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는 p고요. 여기는 q로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에 뚝 끊어서 여기에 좌표 r이 되는 놈을 딱 대입한다 할게. 그럼 여기는 좌표는 뭐예요? a에 r-p에 r-q 되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 여기 있는 길이가 뭐죠? r-p가 되고요. 여기 있는 길이는 뭐야? q-r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h라는 요 거리는 뭐가 돼? 여기에 뭐 씌우면 돼요? 절대값 씌우면 되죠. 그거는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씌운 데다가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를 뭐야? 곱하면 되지. 이걸 우리가 대치동 암흑의 스킬이라고 불리는 거리 곱이라 해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3차, 4차 함수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L1이라 하고 여기를 L2라 했을 때 요 H라는 높이는 절대값 A하고 L1과 L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계산을 우리가 굳이 얘를 대입하면 식이 더러워질 것 같잖아. 봐봐요. 여기 있는 거리는 얼마요? 10이죠. 자 여기 있는 거리는 뭐야? 여기서 요거 빼면 되지. 2분의 b-2죠. 최고차항 계수 뭐였죠? a. 그러면 a는 절대값 해봤자 어차피 a. 그러면 거리의 곱 2분의 b-2의 제곱. 그게 얼마? 1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이 식이 어떻게 돼요? a의 b-2의 제곱한 결과가 얼마? 48이죠. 그러면 자연수 ab라 했으니까 어때요? 순서쌍을 세면 되겠죠. 부정방정식. 여기가 제곱수가 되는 상황 뭐예요? 1하고 4하고 16밖에 없죠. 그럼 얘는 48 되면 되고 얘는 뭐야? 12가 되면 되고 얘는 뭐야? 3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뭐예요? a는 48 b-a가 아니라 b-2다. 알겠죠? 자, 얘는 b가 뭐야? 3이죠. 얘는 a 얼마? 12. 얘가 2의 제곱 되려면 b는 4. 얘는 a가 3. 자, 4의 제곱이 16이니까 b는 6이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가 max가 되는 게 뭐예요? 얘지. 정답은 51. 됐나요? 이 거리곱 스킬 좀 알겠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2차, 3차, 4차에 대한 거리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다음에 다음 진도로 좀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성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과제는 아까 안내한 대로 여러분들이 좀 해오세요. 알겠죠? 이게 재작년 이창문 쌤이 수업하실 때 시대인재에 나갔던 그냥 워크북 자료입니다. 그래도 약간 예스러운 문제가 포함됐다 해도 그냥 풀어보세요. 어차피 다 기출, 교육청, 사관에 대한 짬뽕이니까요. 알겠죠? 자, 워크북 열심히 푸시고요.
워크북 다 못 푸실 분들은 함수의 연속성이라도 풀어오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푼 점수를 거기에다 기입해 주세요. 몇 개 맞았다, 몇 개 맞았다. 다음 시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매겨보고 여러분 채점한 것을 보고 뭐 여러분들한테 잘했으면 칭찬의 말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상담이나 좀 대처 방안, 전략 이런 것들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남은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